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에 출석해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내란에 사실상 동조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계엄 선포 직전 롯데리아에서 역술인 노상원 씨가 전현직 군인들을 모아 내란을 모의하는 장면을 JTBC가 확보했습니다. CCTV 화면엔 김용군 전 국방부 수사본부장 등의 노 씨의 이야기를 받아 적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북 청도군에서 철로의 안전점검 작업을 하던 노동자 7명이 기차에 치여 2명이 숨졌습니다. 정부는 코레일 측의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하루 종일 무덥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는 33도 안팎을 기록하겠고 경북은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계엄 문건을 본 적이 없다던 한덕수 전 총리.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계엄 선포 사후에는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 방조했다고 보고 16시간 넘게 한 전 총리를 조사했습니다. 조만간 구속영장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승환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 밖으로 나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특검에 출석한 이후 약 16시간 만입니다. 오늘 장시간 조사 받으셨는데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나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십니까? 지난달 2일에 이어 두 번째로 한 전 총리를 소환한 특검은 12.3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경위 등을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데 특검은 이런 행위가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서명한 것도 계엄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려고 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 계엄 문건을 본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CCTV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이 두고 갔던 계엄 문건을 모두 챙겨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고 한 전 총리는 특검에서 이 문건들을 모두 폐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한편 특검은 어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는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오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 그 고난을 남용하여 지난 1일 구속된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롯데리아에서 내란 모의가 벌어지던 순간의 CCTV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불명예 전역한 민간인 노상원 씨가 전 현직 군인들을 불러 모은 그날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고 군인들은 선관위에 투입됐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민간인이던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는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로 전현직 군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오후 2시 40분쯤 가장 먼저 모자를 쓴 노 씨가 롯데리아로 들어옵니다. CCTV를 확인하려는 듯 주위를 살핍니다. 자리에 앉은 노 씨의 양손에는 휴대전화기가 각각 들려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비화폰으로 추정됩니다. 9분 뒤에는 예비역대령이던 김용군 전 국방부 수사본부장이 도착해 자리에 앉습니다. 이어서 준장인 9.3회 당시 육군 기갑여단장과 역시 준장인 방정환 당시 국방부 전시작전권 전환 TF장이 도착하면서 오후 3시 8분쯤 4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들은 좁은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내란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일 오후인 만큼 매장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노 씨는 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를 모두 탄핵하려 하는데 이게 올바른 세상이냐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용군 전 본부장은 노 씨가 A4 종이 2-3장을 보여줬고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 기관들을 5-6개 적어와 여론조작을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섬의 준장 역시 노 씨로부터 선관위 확보와 서버 확보란 말은 분명하게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방정환 준장은 노 씨가 부정선거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노 씨가 들고 온 합동수사본부 문건에 단장 구삼회, 부단장 방정환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군 전 본부장이 먼저 떠나고 나머지 3명이 동시에 일어서면서 모이는 1시간가량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6시간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노 씨의 계획대로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습니다. JTBC 김혜입니다. 이 영상엔 민간인인 노상원 씨가 현역 장성들에게 일일이 지시를 하고 군인들이 커피 심부름까지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나왔던 한 현역 장성은 노 씨의 말을 받아 적으려고 롯데리아에서 볼펜까지 빌렸습니다. 롯데리아 내란 모의의 구체적 정황, 이어서 정수아 기자입니다.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와 그 다음에 도착한 예비역 대령 김용군 전 국방부 수사본부장이 마주 앉은 모습입니다. 노 씨가 문건을 내밀자 김 전 본부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종이에 부지런히 받아 적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노 씨가 여론조작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하나씩 받아 적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 뒤에 도착한 준장인 구삼회 당시 육군 기갑여 단장은 롯데리아 매장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구 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휴가 중이라 안경과 볼펜도 없이 나와서 롯데리아 직원에게 펜을 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뒤에는 구 준장도 김 전 본부장처럼 노 씨가 앞에 내민 문건을 받아 적습니다. 이렇게 예비역 대령과 현역 장성은 한동안 민간인에 불과한 노 씨의 비상계엄 계획을 메모하느라 바빴습니다. 구 준장은 노 씨가 가지고 온 문건을 경찰 조사 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꼼꼼하게 문건을 살핀 듯 문건의 형식과 함께 글자의 굵기까지 기억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류한 준장인 방정환 전 국방부 전시작전권 전환 TF장은 그날 노 씨의 커피 심부름까지 했습니다. 방 준장은 노 씨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해서 커피 4잔을 사왔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노 씨는 방 준장에게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롯데리아에 들어오면서 CCTV부터 살핀 노 씨는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가자 내란 모의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구 준장은 노 씨가 CCTV 작업하면 나올 수 있으니 진급 얘기 나눈 것으로 해주라고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 전 본부장도 노 씨와 진급 얘기를 나눴다고 진술했다가 경찰이 롯데리아 CCTV를 제시하자 당시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권을 잡은 동안 극우 유튜버와 얼마나 밀접했는지 김건희 씨에게 조언을 했다는 유튜버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2019년 검찰총장 부인 신분으로 김건희 씨가 직접 메시지를 보낸 뒤에 조국 수사를 둘러싼 일들이 억울하다면서 털어놓은 게 이 정치적 공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2019년 9월 17일 오후 1시 49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극우 성향의 정치 관련 유튜버 A씨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입니다. A님의 전화번호를 좀 알고 싶다며 꼭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도 남겼는데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 김 씨가 사용한 번호가 맞습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이 맨 처음 대화를 나눴을 땐 김 씨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거 맨 처음 질문은 그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 조국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나오냐. 조국 수사를 두고 검찰과 정권이 강하게 대립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가 애초 수사는 문 대통령의 묵인하에 진행됐다며 억울해했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윤석열이 미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돼버렸지만 문재인이 맨 처음에 오더를 어느 정도 언지가 있었는데 이게 왜 이러는 거냐.
A씨는 규모가 상당했던 조국 지지 집회가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고 합니다. 서초동 집회를 보고 난 다음에 문재인 이 자세를 확 바꾼 거라고. 이런 해석을 김 씨가 마음에 들어했고 조언을 구하고 듣는 두 사람의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이어졌다고 A씨는 설명합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어젯밤에 일본에서 커다란 별똥별이 목격됐습니다. 밤하늘을 환하게 비춘 별에 온라인이 들썩거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야심한 시간에 간사이 국제공항, 새파란 빛이 공항 전체에 번쩍입니다. 일본 큐슈와 시코쿠 각지에서 한밤중에 별똥별이 목격됐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금성보다도 밝은 유성을 부르는 이름인 화구가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화구는 우주 공간에 있는 먼지와 소행성의 조각들이 대기권에 돌입하면서 불에 타 강하게 빛나는 현상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우연히 별을 본 사람들도, 산에 가려졌는데도 뿜어져 나오는 빛에 놀란 천문대 직원도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서 공유했습니다. 이건 화산 활동을 매일 지켜보는 사쿠라지마 섬의 카메라인데요. 화구가 떨어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만큼 밝은 화구라면 운석이 떨어졌을 확률도 있다는데 아직 발견된 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먹방을 찍던 유튜버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SUV 차량이 유리문을 부수는 상상도 못할 상황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Cheers, my boy. Boom. 햄버거를 입에 물고 5초. 순식간에 유리창이 깨지고 식탁이 밀려납니다. 식당에 있는 직원들도 입을 쩍 벌린 채 제대로 반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식당 깨진 유리 조각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I don't know. I don't know if I'm lucky or maybe I'm delusional right now, but I'm just like, it's like I want to break down and cry and I just can't. 다행히 두 사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난 식당도 이렇게 엉망이 된 가게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요, 차량 운전자가 기어를 잘못 넣은 채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다가 차가 돌진해 사고가 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식당을 찾아 식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소셜미디어에 분노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고 언제나 마지막 식사가 될 수 있다면서 이번 경험에서 무엇이 소중한 가치인지 알게 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스에서 독일로 향하던 비행기의 날개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밖에서 보던 사람도 안에 탄 승객도 사고가 날까 마음을 졸였습니다. 하늘 위 비행기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드디어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이어집니다. 또 다른 영상, 비행기 날개에서 불꽃이 터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17일 그리스에서 독일로 향하던 독일 콘도르 항공사의 보잉 757 비행기가 이륙 직후에 엔진 이상으로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이 항공기엔 273명의 승객과 8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건 비행기 내부 영상인데요. 날개에 불꽃이 일어나고 기내가 흔들리는 모습 온라인에 공유가 됐습니다. 독일 뒤셀도르프로 가던 비행기 오트란토 해협을 건너자마자 이탈리아에 이렇게 긴급히 내려야 했는데 이 40분 동안 승객들은 1500피트 상공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사고 이튿날 승객들은 독일로 모두 갈 수 있었습니다. 철도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또다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북 청도에서 철로 점검을 하던 노동자 7명이 열차에 치였고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중대재해를 막으라는 대통령의 경고 일주일 만에 공기업에서 난 인명사고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어제 오전 10시 52분쯤. 작업자 7명이 경북 청도 화양읍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진주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에 연달아 치였습니다.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2명은 안전점검 하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얼마 전 내린 폭우로 철길 주변에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업 장소까지 걸어서 이동했는데 선로에 들어서고 7분 만에 뒤에서 달려오던 열차에 사고를 당한 겁니다. 열차가 접근하면 경보음이 울리는 열차 접근 경보 장치가 지급됐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구간은 곡선 구간이 끝나는 곳으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사고 열차는 소음이 적은 전기 열차였습니다. 기차가 전기차라 가지고 소리가 별로 안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해자분들이 인지를 잘 하지 못했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작업은 철길 위가 아닌 위험 지역 밖에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열차는 정상적으로 다녔습니다. 궤도 끝에서 2m 떨어진 곳에 작업자들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길, 노반이 있어야 했지만 사고 직전 영상을 보면 안전한 길은 풀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철로와 멀리 떨어져 걷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노반이 있었지만 자갈 도상을 밟고 지나간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반으로 이동하면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송재입니다.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50%의 고율 관세를 매기는 미국이 적용할 제품의 수를 수백 개나 더 추가했습니다. 기본 관세를 매겨왔던 한국 냉장고가 당장 폭탄을 맞을 위기입니다. 무역 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 상무부가 50% 관세가 적용되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목록에 407개 품목을 추가했습니다. 불도저, 이동식 크레인 등 중장비와 압축기, 펌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제품은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5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갖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을 군사 인프라 핵심 자원으로 보고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면 자국 방위력이 약화한다는 논리입니다. 아울러 경제 안보까지 고려한 조처로 해석됩니다. That gives them a chance to come in and build, and very high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if they don't build here, they have to pay a very high tariff, which doesn't work, so they'll come and build. 이번 결정으로 우리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부문은 한미 무역 합의 품목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산 냉장고는 지난해 2.5% 기본 관세에서 이제 50% 관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대상에서 빠져있던 자동차 부품과 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화장품 용기도 새로 포함되면서 우리 기업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I haven't even set some of the tariffs yet. I'll be setting tariffs next week and the week after on steel and on, I would say, chips. Chips and semiconductors will be setting sometime next week.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반도체에 대한 100% 초고율 관세까지 예고하면서 우리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연입니다. 수많은 분쟁과 재난, 기후위기까지 생존을 위협받는 사람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전쟁과 테러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에게 손길을 내미는 구호단체들이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콘크리트 건물 잔해 속에서 갇혀있던 생존자를 구조합니다. 초대형 산불 현장에서는 부상을 무릅쓰고 인명구조와 진화에 안간힘을 씁니다. 지난 2013년 2월 티르키예 지진과 같은 해 7월 캐나다 산불 당시 현장에 급파된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 국제구조팀 활동 모습입니다.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다 희생된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기리는 세계 인도주의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계 인도주의의 날은 2003년 8월 19일 이라크 바그다드 유엔 본부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숨진 인도주의 활동가 22명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국적이나 인종, 종교와 관계없이 위험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국제 구호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인도적 지원의 의미를 설명하고 다양한 활동을 소개합니다.
남들이 어려울 때 돕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살아가는 사회, 이것이 사실은 좋은 사회가 아닐까.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과 분쟁 등 위험 지역에 가장 먼저 달려가 생명을 구하고 지원하는 인도주의 활동가는 전 세계 63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도 언제나 위험에 처하고 어려운 환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힘들고 아픈 친구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세계 인도주의의 날 체험 행사는 오는 24일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립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기업들과 협력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초록우산은 기업 사회공헌 로드맵을 제시하다란 주제의 포럼에서 취약계층 아동 지원 등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협업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차, 한화 같은 대기업과 서울시, 한국수산자원공단 같은 공공기관 사회공헌 담당자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생태계의 구심점이 돼 다양한 사회 주체들과 함께 아동과 세상의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하루 종일 무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는 33도 안팎, 남부지방과 제주도 등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경북 울진에선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를 걸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도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